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모두의 사수 김영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저한테 가장 많이 하신 질문인 독서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책 읽는 목표가 빠르게 많이 읽는 속독이 아니라 저처럼 한 번을 읽어도 제대로 읽는 것이라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는 것이 분명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읽을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표지 읽기, 두 번째 읽고 까먹기, 세 번째 필사독서 하기입니다. 첫 번째 표지 읽기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표지 읽기는 책 표지에 있는 텍스트를 읽어보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표지에 보면 제목이 있죠? 그 제목은 책 전체를 요약한 정보인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책 제목을 읽고 이 책 전체가 무슨 내용인지 유추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저는 기준점 잡기라고 달리 말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여러 가지 정보들을 지식으로 만들 때 내 안의 기준과 비교해서 선별하는 과정을 거칠 때만 정보가 지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기준 없이 책을 읽기 시작한다면 책 전체를 다 읽어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죠. 아마 비슷한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그랬으니까요. 책 내용을 온전히 흡수할 때는 책 내용 중 나에게 도움이 된 내용과 아닌 내용, 내 예상과 맞았던 내용과 아닌 내용들을 비교했을 때였습니다. 기준 없이 책을 읽게 되면 바로 이 경험이 누락되기 때문에 아무리 양질의 정보가 가득한 책을 읽어도 그 정보가 나의 지식이 되기 어려워요.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첫 번째 표지 읽기를 통해서 책을 읽기 전 이 전체의 내용이 어떤 의미를 함축하고 있을지 반드시 생각해 보면서 기준점을 잡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읽고 까먹기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책에 있는 정보를 오랫동안 기억하기 위해 독서를 하실 텐데 까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으니 조금 이상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정보를 이해할 때 중요한 건 머릿속으로 뭐였지를 떠올리며 정보를 다시 보는 것이지 무조건 반복해서 정보를 본다고 내용이 이해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때문에 까먹을 때까지 충분한 여유 시간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방법이 표지 읽기와 결합되면 정말 강력한 효과를 내니까 반드시 실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누가 알려주지 않아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지만 10년 넘게 이렇게 책을 읽으니까 사업을 운영하는데 무리 없는 역량을 갖출 수 있게 되었어요. 우선 제가 책을 왜 이렇게 읽게 되었는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우리 주변에는 정말 많은 책들이 있죠. 어떤 책은 다시 읽어보는데 부담이 안 되는 얇고 쉬운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어떤 책은 두껍고 어려워요. 그런데 이상하게 저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준 책들은 두껍고 어려운 책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같은 책을 2번, 3번 읽으려고 노력해 봤는데 당연히 실패했습니다. 두꺼운 책을 다시 읽는 것이 실패 요인으로 작용한 게 아니라 이미 아는 내용이라는 마음의 오만함이 완독을 어렵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안해냈습니다. 한 번 읽을 때 여러 번 반복해서 읽는 효과를 내는 독서 방법을요. 우선 저는 책을 하루에 1시간만 읽습니다. 책을 언제 읽을지 정해서 루틴으로 만드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건 매일 독서에 투자할 시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시간을 정해두고 책을 읽으면 가장 먼저 개선되는 것은 어떤 책도 겁없이 도전할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1시간씩 책을 읽게 되면 1시간에 내가 몇 페이지를 읽을 수 있는지 알게 되는데요. 어렵고 두꺼운 책을 선뜻 도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 책에 얼마만큼 노력을 쏟아야 하는지 가늠이 안 되기 때문이더라고요. 그래서 두께를 본 순간 분량에 압도되어 도전을 하기 어려운 것이죠. 하지만 시간당 읽을 수 있는 페이지를 알게 되면 마지막 페이지를 나누어 정확한 독서 일정을 계획할 수 있게 됩니다. 책 읽기의 끝이 보이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건 책을 읽을 때 저에게 영감을 주는 문장들이 있는 페이지 수를 메모하는 것입니다. 저는 핸드폰 기본 메모장을 활용했습니다. 메모하는 이유는 당연히 그 페이지만 다시 보기 위해서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다시 보는 게 아니라 언제 다시 보느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충분히 까먹고 다시 봐야 합니다. 제가 직장인일 때는 지하철 안에서 책을 보고 역에서 내린 후 회사까지 도보 이동을 20분 정도 했었는데요. 이 시간이면 내가 어떤 문장 때문에 이 페이지를 적어놨는지 까먹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책을 집에서 읽으시는 분들도 바로 적어둔 페이지를 읽지 마시고 어떤 문장 때문에 적어뒀는지 까먹고 다시 읽으셔야 합니다.
이유는 기억이 희미해야 내가 왜 이 페이지를 적어놨는지 어떤 문장 때문인지를 생각하면서 정보들을 선별하기 때문이에요. 머릿속에 이 생각을 하면서 밑줄을 긋기 시작해요. 밑줄을 그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범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영감을 줬던 문장만 긋는 게 아니라 앞뒤 맥락까지 고려해서 밑줄을 그어야 해요. 왜냐하면 그 순간 나에게 영감을 준 문장은 앞뒤 정보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영감을 준 것이지 그 문장만 읽는다고 영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뒤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이 문장을 모두 필사할 건데 필사한 다이어리만 읽어도 그때 감동을 다시 얻을 수 있는 분량을 모두 밑줄 그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중요한 이유는 책을 그냥 다시 읽는 것이 아니라 자신한테 중요한 이유를 되뇌이며 범위를 정하기 때문에 지식을 자신에 맞게 정제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과정만이 지식이 지혜가 됩니다. 행동할 때 필요한 정보로 바뀐다는 의미입니다. 밑줄 긋기가 끝나면 그 페이지에 인덱스 스티커를 붙여 표시해 둡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필사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세 번째 필사하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미 다들 눈치채셨겠죠? 제가 필사를 바로 할까요? 아닙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는 퇴근하고 30분 정도 필사하는 시간을 냈고 지금은 독서가 끝난 후 2시간 정도 뒤에 필사하고 있습니다. 필사하는 이유는 다시 읽어보기 위해서입니다. 필사는 극단적으로 읽는 속도가 느린 독서입니다. 글자를 써내려가는 속도로 밑줄 친 부분을 다시 읽는 것인데요. 밑줄 그을 때 범위를 생각하며 글을 읽는 것이 정보를 선별하는 과정이었다면 선별한 정보만을 몰입해서 읽는 것이 필사 독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시간 동안 책을 표지 읽기로 세운 나의 기준과 비교하며 읽고 읽으면서 영감을 준 페이지만 밑줄 그을 범위를 생각하며 다시 읽고 그 다음 밑줄 친 내용만 아주 천천히 읽는다면 1시간 분량의 내용은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필사독서의 진정한 위력은 지금부터인데요. 읽고 까먹기가 중요하다 그랬죠? 이렇게 한 권씩 책을 읽으면 저의 경우 1년에 많게는 60권, 적게는 40권 정도 필사독서하고 다이어리 한 권이 채워집니다. 이 책에 적힌 문장들은 모두 저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 문장들이겠죠? 하지만 1년 동안 그 인상이 희미해져 있을 겁니다. 이때 이 다이어리를 다시 읽게 되면 내가 수집한 문장들이 현자들의 서로 다른 관점을 모아놓은 엑기스라는 사실을 바로 알게 되실 거예요. 마치 한 권의 책을 읽는 것처럼 지식들이 융합되기 시작합니다. 이 경험은 저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통찰력은 통찰력을 주는 책을 읽는 것으로 개발되는 것이 아니라 통찰력을 발견하는 능력에 가깝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자기계발서를 읽어도 책 내용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했던 이유는 통찰력을 발견하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책의 서사는 인과관계가 있지만 원인처럼 보이는 과정도 사실 하나의 결과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실하게 살아서 성공했다면 성실함은 원인이고 성공이 결과 같지만 우리는 성실함이라는 결과물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스스로 묻고 실행해야 합니다. 한 권의 독서 다이어리가 만들어질 때까지 필사하고 필사한 다이어리를 다시 읽으면서 얻게 된 이 통찰이 저를 단순히 많이 아는 사람에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고 저는 이 감정과 통찰을 나누기 위해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제가 여기까지 왔듯 여러분도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보고 읽고 질문하세요. 질문 없는 성장은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